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생리학교실 김성광 교수님 연구실입니다. 저는 박사과정학생 박명성입니다. 오늘 저는 저희 연구실에서 개발한 통증 측정 기술을 소개시켜 드리려 합니다. 이 기술은 딥러닝 기법을 활용하여 생쥐의 뇌 신호로부터 실시간으로 매우 빠르게 통증 측정이 가능한 기법입니다. 또한 뇌 신호를 이용하기 때문에 임상 상황과의 연관성이 높으며 정량적으로 수치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이 연구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증 질환은 우리의 삶의 질을 낮출 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심각도가 매우 높은 질환입니다. 수많은 진통제가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은 난치성 이행률이 높아 치료하기 힘든 질환입니다. 전 세계에는 무려 7억 명이 넘는 통증 환자가 있고 종양에 이어 2위의 시장 규모를 가지는 질환입니다. 통증 종류 중에 자발통은 특히 치료하기 힘든 질환입니다. 우리가 암을 치료하기 위해 항암제를 복용하거나 사고를 당하게 될 경우 신경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경손상은 매우 높은 빈도로 신경병성 통증이라는 질병 상태로 이어지게 됩니다. 신경병성 통증 상태에서 특별한 자극이 없음에도 아픈 자발통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자발통은 매우 괴롭기 때문에 여러 진통제들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오늘날까지의 진통제들은 그 효과가 부족하거나 심각한 부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째서 수많은 진통제 개발에도 불구하고 자발통은 치료가 힘들까요? 그 이유는 자발통에 대한 동물 실험 기법이 없어 연구 자체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통증은 주관적 경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통증을 정확히 알기 힘듭니다. 실제로 아프지 않은 사람을 아프다고 오해하기도 하고 페인 스케일이라는 지표를 만들어서 통증 정도에 대한 의사소통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통증을 정확히 알 수 없고 특히 동물은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통증을 측정하기 더 어렵습니다. 동물에서의 통증 측정 기법들이 개발되어 왔지만 이 기법들은 유발통, 즉 자극을 주었을 때 나타나는 통증에 대해서만 연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자발통의 경우 유발통에 비해 동물에서의 행동 반응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실험이 불가능합니다. 결국 자발통과 유발통 사이의 불일치는 임상 상황과 동물 실험의 불일치로 이어지고 이것이 현재까지 동물 실험을 통해 수많은 진통제 개발에도 불구하고 임상에서의 적용에 실패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동물에서 객관적으로 자발통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어야만 임상에서의 적용 가능성이 높은 진통제 개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자발통 측정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뇌 신호를 이용했습니다. 통증은 어깨나 무릎 같은 말초신경계에서 시작되지만 그 통증 신호는 결국 뇌로 전달되어 처리됩니다. 결국 통증을 인지하는 것은 뇌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증을 느낄 때 그 신호는 뇌에서 나타나게 되죠. 우리가 뇌를 관찰하여 그 신호를 잡아낼 수 있다면 통증 측정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통증과 관련된 뇌 부위는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S1이라고 불려지는 1차 체성감각 비질은 통증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광적 형광현미경이라는 첨단 기법을 이용하여 개별 신경세포 활성을 고해상도로 측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뇌 신호는 복잡하기 때문에 그 신호로부터 통증을 잡아내는 것은 간단치 않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딥러닝 기법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딥러닝 모델에게 통증 신호와 비통증 신호를 알려주는 지도 학습을 통해 그 둘을 구분하도록 훈련시킨 것이죠. 저희가 획득한 뇌 신호는 시간에 따른 연속성을 가지는 시계열 데이터이기 때문에 시계열 데이터 처리에 특화된 딥러닝 기법인 바이디렉셔널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연구 결과 훈련 과정에서 세포들의 에버리지 값을 사용하고 예측 과정에서 각 세포의 인디비주얼 값을 사용하는 것이 분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희 딥러닝 모델을 AI-BRNN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이제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쪽 줄은 만성 자발통 상태의 아픈 생쥐이고 아래쪽은 아프지 않은 대조근입니다. 왼쪽은 생쥐가 현미경에 머리가 고정된 모습이고요.
가운데 별처럼 보이는 것은 현미경으로 관찰한 S1 영역의 신경세포 활성입니다. 생쥐의 움직임 정도나 신경세포 활성의 정도가 아래에 실시간으로 그래프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뇌신호를 통해서 AI BRNN 딥러닝 모델이 예측한 생쥐의 통증 정도가 제일 오른쪽 그래프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위의 생쥐는 통증 상태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통증이 측정되고 있습니다. 반면 아래쪽의 비통증 상태의 대조군 생쥐는 통증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대조군 생쥐가 격하게 움직여서 단순 피부 접촉으로 인한 S1 뇌영역의 활생이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BRNN은 통증이 없는 것으로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I BRNN은 포르말린으로 유도된 통증뿐만 아니라 캡사이신, CFA 등 좀 더 단기적이거나 장기적인 통증 역시 측정 가능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론에서 언급했던 항암제에 의해 유도된 통증인 옥살리플라틴 통증 모델 또는 신경손상으로 유도된 PSL 통증 모델에서의 통증 역시 성공적으로 측정 가능하였으며 진통제에 의한 진통 효과 역시 측정됨을 알 수 있습니다. F패널의 히트맵은 앞서 동영상으로 보신 것과 마찬가지로 시간 경과에 따른 통증 변화를 보여줍니다. 이제 결과를 정리하고 저희 기술의 활용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통증 측정 모델은 유발통이 아닌 자발통을 측정함으로써 임상 연계성이 높은 통증 측정 기술입니다. 또한 실시간으로 빠르게 통증의 정도를 정량화하기 때문에 진통제 강도 및 작용 시간을 정확하고 세밀하게 연구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기술을 활용하여 천연물 성분이나 드럭 리포지셔닝을 통해 자체적인 신규 진통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술은 다른 기업과 연계하여 진통제 후보 물질에 대한 진통 효능 평가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저희 기술을 이용한 진통 효능 평가는 기존 다른 방법들보다 임상 시험으로 진입하기 전에 그 성공 가능성을 가늠하는 데 가장 적합한 기법입니다. 결국 저희가 개발한 기술은 앞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남아있었던 사람의 자발통에 대한 진통제 개발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